75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검소하게 사는 건 제 삶의 일부입니다. 아들이 대기업 회장이 되고 제가 백화점 건물의 소유주가 되었어도 사치스러움은 낯설기만 하지요.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워냈던 그 시절의 습관은 쉽게 바꿀 수 없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오래되었지만 가장 좋아하는 옷과 낡은 가방을 들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백화점이지만 오늘은 그저 평범한 고객으로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가 무엇인지, 직원들이 모든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백화점 자동문을 통과하는 순간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향수 냄새와 깔끔하게 정돈된 상품들이 가득한 이곳은 제가 젊은 시절 일하던 시장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명품관으로 향했어요. 며느리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 좋은 선물을 골라주고 싶었거든요. 명품관에 들어서자 유리 진열장 속에 놓인 아름다운 핸드백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금빛 장식이 달린 우아한 디자인의 가방이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유리 진열장 너머로 그 가방을 살펴보았어요. 손녀에게 선물했던 가방과 비슷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던 젊은 여직원이 빠른 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지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기요, 손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이 가방이 참 예쁘구나. 제가 말했죠. 이 제품은 350만 원짜리 한정판입니다. 마치 당신은 살 수 없을 텐데라는 뜻이 담긴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진열장을 열어 가방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재빨리 몸을 움직여 진열장 앞을 가로막았어요. 안 돼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이곳 상품은 모두 비싼 거라서 할머니가 사실 수 없어요. 함부로 만지시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니 얼른 여기서 나가주세요. 직원은 아주 쌀쌀하게 쏘아 붙였어요. 그 순간 괘씸한 생각이 들며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화를 내거나 제 신분을 밝히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오히려 이것이 좋은 교훈을 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고객을 판단하는 현실을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었죠. 그렇구나. 미안하다. 그렇게 조용히 말하고는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화점에서 당한 모욕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지요. 그 젊은 직원이 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을 무시한 것이니까요. 한때 저도 시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힘들게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잘것없이 여겼었지요. 그래도 저는 그 모든 걸 감수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가짐에서 온다는 것을 항상 믿으면서요. 사모님 다녀오셨어요? 집에 도착하자 가정부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응, 저는 피곤한 미소로 답하며 거실로 향했지요. 넓은 거실 벽면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포장마차 앞에서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부터 아들의 회사, 창립식 사진까지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포장마차 앞에서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두 아이를 데리고 시장 한 구석에 포장마차를 열었던 날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끼니를 거르기도 했지요.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나도 뜨거운 떡볶이를 만들었고 여름이면 땀으로 범벅이 되어 빨간 양푼에 떡볶이 양념을 비볐습니다. 아이들은 포장마차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며 자랐지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큰 아들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는데 병원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굴렀던 밤. 결국 단골 손님이었던 약사 아저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엄마였다면 아이들 고생을 시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자책으로 마음이 무너졌지요. 그때 제게 큰 상처를 준 경험도 있었어요. 어느 날 아이의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는데 다른 어머니들이 제 직업을 알고는 은근히 멀리했던 일, 떡볶이 장사하는 엄마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아픔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외면보다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했지요. 사모님, 저녁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가정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안 먹을게.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 일찍 자야겠다. 저는 침실로 향하며 옷장 앞에 섰습니다. 깊숙이 보관해둔 고급 실크 원피스와 진주 목걸이를 꺼냈어요. 자식들이 특별한 날 선물해준 옷이었지만 검소한 성격 탓에 거의 입지 않았죠. 옷을 침대 위에 조심스레 펼쳐놓고 잠시 바라보았어요. 내일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밤이 깊어갔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겪은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젊은 직원의 차가운 눈빛, 경멸이 섞인 말투, 그리고 제가 느꼈던 작은 상처. 하지만 이런 경험이 오히려 그녀에게 값진 교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외출 준비를 했어요. 고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했답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지요. 외적으로는 달라졌지만 내면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가세요? 운전기사를 부를까요? 아들이 아침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혼자 갈 거야. 백화점에 잠깐 들를 일이 있어.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오래간만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오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되새겼지요. 누군가에게 창피를 주거나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서비스와 품격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백화점 정문 앞에 차가 멈추자 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화려한 옷차림 때문인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백화점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저는 당당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지요.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지요. 그들의 눈빛과 태도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달라진 것은 오직 제 외모뿐이었어요. 사모님, 멀리서 급하게 달려오는 김상무가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중후한 인상의 남자였지요. 그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사모님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 주셨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요.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둘러보고 싶었어요. 제가 대답했답니다. 김상무는 계속해서 저를 안내하려 했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했어요. 혼자 둘러보고 싶어요. 평소처럼요. 상무는 아쉬운 듯 했지만 제 뜻을 존중해 주었지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백화점 내부를 살펴봤어요. 어제 제가 방문했던 화장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젊은 여직원을 발견했지요. 그녀는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멀리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고객에게는 친절했지만 평범한 차림의 고객에게는 약간 냉담한 태도를 보였어요. 상무가 다시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어제 이 코너에서 만난 직원이 있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일부러 그렇게 말했지요. 상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 여직원을 발견했어요. 아, 정지연 사원 말씀이십니까? 정지연 사원 이리 와보세요. 정지연은 제 쪽을 바라보더니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자기가 무시했던 바로 그 노인이 오늘은 백화점 건물주이자 대기업 회장의 어머니로 나타난 것이니까요.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우리에게 다가왔지요. 사모님, 이 직원이 무슨 실례라도 했습니까? 상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정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과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아니요, 어제 잠깐 대화를 나눴을 뿐이에요. 그런데 상무님, 저는 직원들이 고객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죠.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지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의문과 불안이 교차했지요. 정지연 씨,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상무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지연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죄책감과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녀가 더 곤란해지기 전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백화점에 왔었어요. 고객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지연 씨가 저를 다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할까요? 제 차분한 말투와는 달리 정지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선배로 보이는 직원과 다른 직원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무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무는 안심한 듯 했지만 정지연을 향한 그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했어요. 저는 정지연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제서야 정지연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상무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다른 코너로 향했어요. 뒤에서 상무가 정지연에게 사무실로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지연은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자신의 선배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도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지요. 백화점 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지연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야망과 욕심,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실수.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정도 백화점을 둘러본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소박한 식사로 저녁을 먹었지요. 이런 검소한 생활은 제가
평생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의 품격은 그렇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백화점에 가지 않았어요. 정지연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녀가 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날은 손자가 저를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37살의 손자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중역을 맡고 있었지요. 그는 점심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외할머니 오늘 오후에 백화점에 회의가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오랜만에 외출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제안에 미소 지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함께 가보자. 우리는 점심 식사 후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손자는 운전하면서 제게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해주었던 이야기,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보았던 이야기. 그런 소소한 추억들이 그 애에게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나 봅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저는 손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백화점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지요. 외할머니는 항상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나눔을 실천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에게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손자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니? 너희가 그렇게 느꼈다니 기쁘구나.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외할머니께서는 포장마차에서 시작해서 자식들을 키우셨지만 그 과정에서 한 번도 품위를 잃은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전에 포장마차 하시던 시장에 가시잖아요. 그곳에서 옛 친구들과 만나고 서민들의 생활을 잊지 않으려고 하시죠. 저는 손자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가치를 그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차를 한잔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데 정지연이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결심한 듯한 굳은 의지가 보였어요. 저는 손자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지요. 정지연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윤말자 여사님, 그녀가 공손하게 부르자 손자와 저는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정지연 씨, 외할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그 직원이야. 저는 간단히 답했어요. 손자는 곧 상황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지연은 깊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고객님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한 것, 그리고 모욕적인 말씀을 드린 것 정말 부끄럽습니다. 백화점 내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고 정지연에게 집중했습니다. 고개를 들어요, 정지연 씨. 제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지요. 정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백화점 내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요.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사과를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예요. 정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정지연의 손을 잡았지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내 마음도 그 옷처럼 낡아져. 품격은 옷에 있지 않고 타인을 대하는 너의 말과 눈빛에 있는 거란다.
이 말에 정지연은 더욱 감동한 듯 했습니다.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리는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손자는 제 옆에서 자랑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외할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에게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손자가 정지연을 향해 말했어요. 석호야, 그만. 저는 손자의 말을 살짝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 정사원님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외할머니께서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전에 포장마차 하시던 시장에 가세요. 그곳에서 옛 친구들과 만나고 서민들의 생활을 잊지 않으려고 하시죠. 그리고 그날 입고 오셨던 그 옷은 외할머니께서 평생 아끼시는 옷이에요. 정지연은 더욱 깊은 감동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듯 했어요. 저는 손자의 말에 미소 짓다가 다시 정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과정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지. 주변에 모여든 고객들과 직원들이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상무도 어느새 다가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정지연은 제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이란다. 내 어머니도 분명 그렇게 가르치셨을 거야. 몇 주가 지났고 저는 다시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었어요. 백화점에 들어서자 정지연이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 고객에게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지연은 다른 고객과의 상담을 마치고 고개를 돌리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고 환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지요. 어서 오세요, 여사님. 정지연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지연 씨 잘 지냈어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오늘은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관심과 존중이 담겨 있었지요. 오늘은 손녀의 생일 선물을 찾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지연은 정성껏 여러 제품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서비스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겉모습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않는 모습이 역력했지요. 저는 그녀의 변화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지연 씨 많이 성장했네요. 제가 말했어요. 모두 여사님 덕분입니다. 그날 해주신 말씀 늘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정지연은 진심으로 대답했지요. 제가 떠난 후 정지연의 선배인 소영이 그녀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말자 여사님과 이제 친해진 것 같네. 네, 말자 여사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스승 같은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 진정한 서비스와 품격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정지연이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작은 교훈이 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지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백화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정지연은 이제 화장품 코너의 베테랑 직원이 되었고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지요. 그녀는 모든 고객에게 밝은 미소와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평소 옷차림으로 백화점을 찾았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백화점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백화점 내부를 둘러보았지요. 정지연이 일하는 화장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정지연은 지금 신입 여직원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서비스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지연이 제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제는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씨앗이 자라 이제는 더 많은 씨앗을 퍼뜨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지연은 고개를 돌리다 저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녀는 신입 직원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제게 다가왔습니다. 말자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정지연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래, 잘 지냈단다. 정지연 씨도 많이 바빠 보이는구나.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신입 직원들 교육을 맡게 되어서요. 여사님께 배운 것들을 전하고 있답니다. 그렇구나. 보람차겠네. 정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여사님, 그날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품격은 옷에 있지 않고 타인을 대하는 말과 눈빛에 있다는 말씀. 매일 그 말을 되새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 교훈을 마음에 담고 있다니 기쁘구나. 난 항상 믿어왔단다.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가짐에서 온다고. 정지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교육하던 신입 직원이 다가왔어요. 선배님, 고객님이 찾으세요. 신입 직원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여사님. 나중에 또 뵐게요. 정지연은 아쉬운 듯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백화점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75번째 봄을 맞이하는 저에게 이런 경험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을 주고 그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부끄러움이 가장 값진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정지연에게 그랬듯이 그날의 작은 실수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품격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